집합의 연산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게 기본이고,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연산 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 기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가지를 집합의 연산 기본이라고 한다. 집합의 연산 기본. 자, 그러면, 에, 교집합부터 보자. 교집합. 집합 A를 1, 2, 3, 4라고 하고, 집합 B를 2, 4, 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의 공통인 원소는 뭐 있어? 2하고 4가 있지. 그렇게 집합들 사이에서 공통인 원소를 골라내는 것을 교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교집합이라고 읽거나 교라고 읽거나 캡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비, A 캡 B 이렇게 읽어준다고. 그래서 2,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공통 부분에 2하고 4를 그려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1, 3이 남고 여기에는 6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X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인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고 AND가 들어가면 교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제 이게 교집합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집합. 자, A 합집합 B 그러면 A 합집합 B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집합으로 읽거나 합이라고 읽거나 컵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A 합집합 B인데 합집합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를 모두 써주는 것을 합집합이라고 해요. 모두. 그런데 집합은 원소를 쓸 때 공통인 것은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쓰는 거야. 그게 집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중복되는 것을 한 번만 쓴다는 거. 그래서 1, 2, 3, 4, 6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의 정의를 보면 X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인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합집합이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라 또는을 그러니까 영어에서 오어를 번역해서 기호를 만든 게 합집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 and가 들어가면 교집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and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통인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자, 그래서 A 합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 전체가 A 합집합 B의 영역이 돼요. 교집합은 여기가
교집합의 영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집합을 배워보자. 여집합. 자, 여집합을 우리가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정해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전체 집합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체 집합은 영어로 유니버스라 그래요. 그래서 U자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U자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합집합 기호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쓸 때 U자를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쓴다거나 해가지고 합집합 기호하고 구별을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을 x바 x는 10 이하 자연수 그리고 a를 1, 2, 3, 4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집합은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 A 위에다가 C자를 붙여서 여집합 기호로 쓴다. 어. 자, 그래서 10 이하 자연수 중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5, 6, 7, 8, 9,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전체 집합이고요. 여기가 A가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차집합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마이너스를 써요. 마이너스를 기호로 씁니다. 읽을 때는 차집합, 차 이렇게 읽어준다고. A 차 B, A 차집합 B. 그래서 A 차집합 B의 의미는 A의 원소 중 B의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거예요. A의 원소 중 B의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것. 그래서 A가 1, 2, 3, 4고 B가 2, 4, 6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A 차집합 B 그러면 A의 원소 중 B의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아있겠어? 1, 3이 남아있겠지? 알겠죠? A의 원소 중 B의 원소를 제외하고 남은 것 그러면은 뭐 여기는 6까지 이렇게 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한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차집합 B는 A의 원소 중 B의 원소를 제외하고 A에 남은 거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B 차집합 A는 뭐가 될까요? B의 원소 중 A의 원소를 제외하고 B에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B차 집합 A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X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것. 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알겠지?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집합의 연산 기본에서 이구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 교집합,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A의 원소이고 그러면 A 교집합이고 B가 아닌 것이잖아. B가 아닌 것. 그래서 B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차집합의 성질. 그래서 이게 집합에서 제일 중요해요.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이게. 차집합의 성질.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이 차라는 기호가 교집합, 여집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여집합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게,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를 제외한 나머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X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A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고잖아, 이고. 그래서 U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은 뭐가 돼요? 차집합이 돼요. 그래서 U 차집합 A가 돼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차집합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을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도 바꿨다가 저렇게도 바꿨다가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어, 안 좋겠어? 이게 좋단 말이야, 이게. 어? 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차집합도 다르게 이제 바꾸는 게 있는데 자,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더니 이게 됐잖아. 그지? 어? 그러면 A에서 B를 뺐다고 했는데 실제로 빠지는 건 어디가 빠지냐면 A 교집합 B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를 A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A에서 B를 뺀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는 뭐가 있든지 간에 A랑 원래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빠지는 거는 교집합 부분이 빠진다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 합집합 B, 차집합 B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지.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고 A 합집합 B 차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어. 자, 그러면은 교집합이 공통, 합집합은 A, B 전체,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차집합은 A 차집합 B 그러면 A에서 B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것. 알겠죠? 어. 자, 그럼 이제 9페이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A는 1, 2, 3, 4, 5, B는 2, 4, 6일 때 A 합집합 B는 뭐가 돼요? 1, 2, 3, 4, 6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집합에 n자를 붙이면 이게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랬지? 그러면 na는 4고 nb는 7이야. 그런데 na 합집합 b는 얼마야? 원소가 5개란 말이야. 아, 참, 7이 아니고 3이야. 계산을 너무 앞서서 해버려서. 자,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냥 원소들을 단순히 더한 거랑은 개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개수가 안 맞는 이유가 집합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방식 때문에 그래. 집합은 뭐냐면 중복되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써버리는 거야. 어? 이가 100개가 있어도 그냥 이 한 번만 딱 써버리고 마는 거지. 그 개수까지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하고 4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합집합을 시키면은 그냥 한 번만 써지고 만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을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야.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체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NA 합집합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이게 지금 개수 차이가 공통인 부분에서 나니까 그 공통인 부분의 원소를 개수만큼을 빼주면 이게 제대로 된 공식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또 우리가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 A의 원소, B의 원소 더해가지고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경우에는 그냥 더한 거랑 같겠죠? 자, 이제 문제는 집합 3개가 있을 때 그 3개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집합 3개가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중복된 부분을 한 번씩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중복된 부분을. 그래서 이제 중복된 부분을 한 번씩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식을 만드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그 다음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그리고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A, B, C를 한 번씩 더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빼주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공통 교집합은 한 번을 더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왜 이게 맞는 계산이 되는지를 보자고. 왜 이게 맞는 계산이 되는지. 이 집합 A, 집합 B, 집합 C를 고무판이라고 생각을 해. 고무판. 그래서 고무판을 A를 딱 붙이고 B를 붙이고 C를 붙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각 면마다 어디는 겹쳐가지고 두 겹이 되는 데도 있고 세 겹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몇 겹씩 되는지를 상상을 하자고. 그러면 여기는 몇 겹이야? 여기는 한 겹이고 여기는 두 겹이죠. 여기는 몇 겹이에요? 세 겹이죠. 여기 두 겹, 두 겹, 한 겹, 한 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복되는 거는 한 번씩만 쓰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전부 한 겹으로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부 한 겹으로. 그걸 만드는 방법. 자, 일단 이렇게 갖다 붙여.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벗겨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겹씩 돼? 여기는 한 겹이 되고 여기는 두 겹.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비교집합실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이렇게 또 벗겨내. 그러면 여기가 각각 한 겹, 한 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베서 또 벗겨내. 그러면 여기는 비워버리고 여기는 한 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잘라서 다시 끼워 넣어. 그러면 전부 한 겹으로 만들어진다. 그게 이 공식의 의미예요. 맞죠? 참 기가 막히게 생각했다니까. 어. 자, 그래서 이제 3개짜리 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 어. 자, 그러면 이제 11번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워보자. 자, 집합의 연산에는 좀 쉬운 집합의 연산 기본이 있고 조금 더 복잡한 집합의 연산 법칙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울 텐데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 모르간의 법칙, 차집합의 성질, 그리고 흡수 법칙.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알았지?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다. 아, 이거를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거나 A 교집합 B의 경우에는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써도 B 합집합 A, B 교집합 A 이렇게 써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 A하고 B를 합했다는 거랑 B하고 A를 합했다는 게 달라질 게 없잖아.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차집합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의 연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 써도 괜찮다. 이거를 교환 법칙이라고 해. 결합 법칙은 뭐냐면 괄호의 이동이야. 괄호의 이동. 그러니까 괄호를 옮겨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만든다거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계산이 되어 있을 때는 괄호를 옮겨도 괜찮아요. 괄호를 옮겨도 괜찮을 때는 그냥 괄호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괄호라는 게 계산 순서를 의미하는 거야. 괄호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괄호가 뒤에 붙어 있으면 뒤에를 계산을 하고 앞을 계산하시오. 괄호가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 괄호가 없는 게 여기 앞에 괄호를 해놓은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뭐 보면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야. 그지? 어. 자, 그럼 이제 분배법칙을 보자. 이제 분배법칙은 전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묶어서 계산을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시 이렇게 나온다거나 A 교집합, B 합집합 시 이렇게 나올 때 쓰는 거라고. 이게 섞여 있을 때. 알겠죠? 그럼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걸 이제 분배를 하는데 집합의 연산에서 이 전개를 할 때는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처음 보는 거니까. 수아야,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거 봐. 뭐냐면, 우리가 A, B 플러스 C 이런 거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A, B 플러스 AC 그냥 막 이렇게 쓰잖아. 그지? 집합에서는 A가 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 합집합이 분배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집합 뒤에 있는 연산 법칙까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서 붙고 이렇게 와서 붙는 거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그냥. 그러면 여기는 A 교집합이 분배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종류가 다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종류가 같을 때도 이렇게 전부 합집합이야. 그럼 이때도 분배 법칙을 써도 돼요. A 합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써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건데, 분배 법칙은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결합 법칙은 같은 종류일 때만 쓰는 거야. 다른 종류일 때는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 어. 그러면 차집합 이런 것도 분배 법칙이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분배 법칙 이것도 전부 합집합, 교집합에서 쓰는 거지. 차집합을 분배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여집합은 어떨까요? 여집합은 분배가 될까요? 여집합은 분배가 됩니다. 근데 그 여집합을 분배하는 것은 이 합집합, 교집합을 분배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에요. 여집합의 분배 법칙을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 그래. 드 모르간은 수학자 이름이야. 내가 또 왜 웃냐면은 그 드 모르간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드 모르간이잖아. 그래서 사실 어, 옛날 우리 수학자 분들은 그냥 이름만 보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근데 이제 그 프랑스 발음으로는 뒤에 N으로 끝나면은 이게 이응 발음이야. 그래서 뭐로 강이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드 모르 강의 법칙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유학 갔다 온 새로운 수학자들이 와서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이름이 어떻게 돼? 드 모르간이요. 바꿔. 그래가지고, 지금은 드 모르간으로 부르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또 내가 웃는 거지, 그냥. 내가 볼 때마다. 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지식을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바뀌죠. 어, 지금 뭐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요오드라 그랬잖아. 그게 독일에서 배워왔을 때 요오드인데 이제 미국에서 받아오니까 아이오딘으로 바꾼 거지.
어. 그래서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그런 게 사실 찾아보면 많아요. 그리스 학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대 학자야. 그러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오스가 우스로 바뀝니다. 어. 그래서 그 파포스의 중선 정리도 원래 예전에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게 파푸스가 그리스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대야. 그러면 이게 우스가 아니고 오스로 바뀌는 거지. 반대인가?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은 합집합, 교집합을 분배할 때 쓰는 거고 여집합의 분배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는데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여집합을 분배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집합을 분배할 때는 가운데 게 뒤집혀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 이게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가운데 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은 아까 했었던 거야.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차집합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차집합의 성질이 당당하게 집합의 연산법칙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집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른 개념들이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중요한데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 요거를 이 공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흡수 법칙인데요. 흡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흡수되는 것은 아닌데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요.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서 흡수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흡수 법칙을 거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돼. 그걸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A가 되지. A와 B의 교집합은 뭐가 돼? B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마치 흡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그런데 B가 A에 흡수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A가 B에 흡수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흡수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것을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흡수 법칙에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게 다 돼요. 자, A하고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누가 커? 전체가 크잖아요. 그러면 합집합을 시키면 누가 나오겠어? 전체가 나오고. 조집합을 시키면 누가 나와요? A가 나온다고. 자, A하고 공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커요? A가 크죠? 그러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누가 나오겠어? A가 나오고. 교집합은 뭐가 나오겠어? 공집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호환관계가 성립될 때 합집합을 시키면은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것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것은 아닌데 안 그래도 지금 법칙을 많이 썼잖아. 근데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법칙을 또 하나를 만들기에는 이건 비중은 별로 안 큰데 내용도 간단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7개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흡수 법칙에다 놓고 같이 야 이것도 그냥 흡수 법칙처럼 해. 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이거예요.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건 A 안과 밖을 더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야. A의 안과 밖을 더하면 뭐가 돼요? 전체가 되죠. 그러면 교집합을 시키면 안과 밖의 공통 부분이라는 것은 뭐야? 공집합이죠.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배운다. 그러니까 흡수 법칙은 기본적으로는 둘 사이에 호환 관계가 성립될 때, 둘 사이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크고 한쪽이 절대적으로 작을 때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합집합을 시키면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게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자, 그런 내용이 우리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밑줄을 좀 긋도록 합시다. 10페이지에 그 교환 법칙 옆에는 순서라고 돼 있죠. 순서에다가 밑줄 보세요. 순서. 순서를 바꾸는 것은 교환 법칙이다. 자, 2번에 괄호의 이동에 밑줄 그으세요. 괄호의 이동과 관련된 법칙은 결합 법칙이다. 3번 전개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배 법칙이다. 4번 여집합을 분배할 때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먼저 적용. 어, 자, 그리고 흡수 법칙. 에어컨이 짜증내는 거야. 빵빵하게 틀어줘 온도가 안 내려간다. 열받아.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에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A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임을 증명하시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 오른쪽은 손대지 말고 왼쪽을 변형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식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증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손대지 말고 왼쪽만 변형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은 차집합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차집합이 없잖아. 그래서 드모르간을 먼저 적용을 해요. 그럼 여집합 분배란 말이야. 그럼 이것을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옮겨요. 둘 다 합집합이니까 괄호를 옮길 수 있잖아. 그러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뭐가 되나요? U. 네,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 그래서 이것은 전체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건 뭐야? 전체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증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증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사용된 법칙을 쓰시오.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됐는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법칙이 적용됐어? 그렇지. 드 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법칙을 적용했어요?
결합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법칙을 적용했어요? 흡수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흡수 법칙을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사용된 법칙을 쓰시오. 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자. 자, 비합집합, C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거를 간단하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간단하게. 자, 그러면 어디를 손을 볼까요? 원래는 이제 차집합 손대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손대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이나 이런 걸 이제 쓰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문제마다 사실 다르죠. 그건 일반적인 순서고 여기는 뭐냐면 봐봐. 지금 여기 C와 B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B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크겠어? B. 그렇지. B가 크죠. 그래서 거기서 합집합을 시키면 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B예요. 그래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뭐로 쓸 수 있어? A 차집합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 뭐가 사용됐나요? 흡수 법칙이 사용됐지. 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는 그렇지. 교환 법칙을 쓴 거죠. 순서를 바꿔 썼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은 뭘 썼어? 차집합의 성질. 자, 이런 식으로 어, 찾아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 차집합 C를 간단히 하시오. 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괄호 안에 이거를 정리해. 그러면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A 차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요.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집합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두 개가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엔 교집합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 여집합을 A 차집합 B 그리고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사용된 법칙은 뭐야? 네, 차집합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법칙들은 다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흡수 법칙. 얘만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성질인 법칙이야. 알겠죠? 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도 차집합의 성질. 그럼 여기는 뭐가 적용됐어? 그렇지.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여집합의 분배는 분배라고 하지 않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적용됐어요? 이거 그렇지. A 교집합을 나눴잖아. 여기는 분배 법칙이지. 여기는 뭘 적용했어? 그렇지. 차집합의 성질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12페이지에는 다양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법이야. 다양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에, 전체 집합은 60개고 A가 37개, B가 40개. 그런데 A 교집합 B는 22개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U와 A와 B가 등장을 하는 거지. 어? 그러면 자, 전체 집합 그리고 A, B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게 집합의 연산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대표 유형.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아주 좀 풀기가 편해요.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돼. 여기는 그 나누어진 구역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래서 이 네 칸에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만 잘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칸만 구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집합이 세 개가 등장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나누어진 구역이 몇 개가 돼? 1, 2, 3, 4, 5, 6, 7, 8, 8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8칸을 채워야 돼,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집합이 60개다 그러면 60이라는 숫자를 잘 나눠가지고 8칸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된다고.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4칸짜리는 그냥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 표현하는 방법. 자, 전체 집합이 60이잖아. 그치? 전체 집합이 60개. 그러면 여기다가 60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37이면 A는 37, B는 40, 그리고 교집합이 22개예요. 그럼 여기가 22.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그 구역에 맞게 쓴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제 나머지 3칸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15. 이렇게 2개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18.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 그럴 때는 이렇게 더하면 어차피 4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40에 15만 더해주면 되겠지. 얼마야? 55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어야 돼? 5.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어. 그래서 이 구역 나누기는 여기 이 교집합 부분이 나타나면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온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편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 놓고 1번 N, A의 여집합. 그럼 이거는 A 밖에는 어? 몇 개가 있나요? 이거야. A 밖에는 몇 개가 있나요? 몇 개 있어? 23개 있지? 요게 A 밖에 있는 거지. 자, 2번 N, 2차 집합 A. B에서 A를 제외하고 B에 남은 것은 몇 개일까요? 몇 개가 돼? 18개가 되겠지? 자, 3번 N,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뭘 말해요? A와
그렇지. A 차집합 B란 말이야. 그러면 A에서 B를 제외하고 A에 남은 것은 몇 개일까요? 15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문제야. 자, 요거 하나 그려 놓으세요. 자, 그려 놓고, 풀도록 하자고. 자, 다 그랬으면 이제 4번을 이어서 해보자. 4번. N, A 합집합 B. A 원소, B 원소 다 합치면, 그렇지. 55죠. 자, 5번에 N,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요. 드 모르간의 법칙. 알겠지? 그러면 N, 가로,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 밖에는 몇 개가 있어? 그렇지.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6번 N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이것도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요. 그러면 N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A 교집합 B 밖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야. 그렇죠.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야. 그래서 38. 이렇게 구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A는 1, 2, 3, 4, 5고, 자, 여기 이 문제들은 다 책에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대표 문제 몇 개 써놓은 거야. 자, A는 1, 2, 3, 4, 5고, B는 2, 3일 때 A의 부분 집합 중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A의 부분 집합 중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 자, 요거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죠. 자, 그러면 B의 원소는 2하고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A의 부분 집합 중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전체 부분 집합에서 그러니까 총 부분 집합 개수에서 2, 3이 없는 부분 집합을 뺀다고. 저번에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총 부분 집합은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이게 총 부분 집합의 개수. 거기서 2하고 3이 없는 부분 집합. 그러면 2개를 제외를 해야 되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32 빼기 8이니까 24.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S는 1, 2, 3, 4, 5인데 1, 2, 3 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님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1, 2, 3과 X를 교집합을 시켰는데 공집합이 아니야. 그죠? 만약에 이게 공집합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X에는 1, 2, 3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1, 2, 3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X의 정체는 다시 보니까 S의 부분 집합 중 1 또는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총 부분 집합에서 1, 2, 3 없는 부분 집합을 제외를 하면 하나라도 있는 부분 집합들만 남겠지? 자, 그래서 총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이고 1, 2, 3 3개가 없는 부분 집합이면은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32 빼기 4니까 28.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A는 1, 2, 3, B는 2, 4, 6, 8, 10이고 A 합집합 X는 X, A 교집합 B, 아니 A 합집합 B, 교집합 X는 X인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두 집합을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시켰는데 어느 한쪽만 나온다는 것은 둘 사이에 포항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시켰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어떤 포항 관계냐? 합집합을 시켰는데 나온 애는 큰 애가 나오는 거고 교집합을 시켰는데 나온 애는 작은 애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 A 합집합 B가 A가 나왔으면 누가 커요? A가 커.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이 나왔으면은 B가 작은 거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 합집합 X를 시켰는데 X가 나왔잖아. 누가 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A가 X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X를 시켰는데 X가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커? 그렇지. A 합집합 B가 X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다시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식의 의미가 이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말로 써보면 X의 정체라는 것은 뭐냐면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자, A를 다 포함해야 돼. 그럼 A는 1, 2, 3이야. 그래서 1, 2, 3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두 가진 집합을 구하시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1 또는 2 또는 3이 아니라 1, 2, 3 모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개수만큼을 빼버리면 되겠지. 자, 그래서 A 합집합 B를 먼저 구하면 1, 2, 3, 4, 6, 8, 10.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야? 7개네요. 그러면 2의 7제곱에서 3개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2의 4제곱이 돼서 16개. 이렇게 구합니다. 자, 다 필기했어?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AK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AK라는 것은 K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AK라 그래. K의 배수의 집합. A2. 그럼 이거는 2의 배수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자, A3 그러면 3, 6, 9, 12, 15, 18, 21, 24. 이런 식의 집합이라고.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AK의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가? 교집합, 합집합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 그거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A2 교집합 A3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공통인 게 뭐 있어? 6, 12, 18, 24 이런 게 이제 교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6, 12, 18, 24라는 것은 무슨 집합이야? 뭐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A, 6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교집합은 뭐의 집합이 되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A3은 뭘까요? 그러면 합집합을 써보면은 2, 3, 4, 6, 8, 9, 10, 12, 14, 15, 16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건 뭐의 집합이야? 여기에 나오는 규칙성은 뭔가요? 응? 자, 배수의 집합에 합집합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규칙이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교집합에서 규칙이 있다고 해서 합집합도 규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은 규칙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A4가 등장해요. A4. 그럼 이거는 4의 배수잖아. 그러면 4, 8, 12, 16, 20, 2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A4와 A2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A4와 A2는
예,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버리지. 어. 그래서 A4가 A2에 포함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K에서는 숫자가 작을수록 규모가 더 큰 집합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규모가 더 작은 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A2 교집합 A4는 A4가 되고 A2 합집합 A4는 A2 이렇게 돼요.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렇지? 그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합집합을 시키면 큰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집합이 나오잖아. 그래서 AK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더 규모가 작은 집합이라고. 그래서 교집합을 시키면 4가 되고 합집합을 시키면 2가 나온다. 그러면 A12와 A2는 누가 더 큰 집합이야? A2가 더 큰 집합입니다. 그러면 A12 교집합 A2를 하면 뭐가 될까요? A12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배수의 집합이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교집합은 큰 수의 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작은 수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의 집합에서 가장 큰 집합은 A1이에요. 그러니까 AK는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말해요. 어. 자, 그러면 거기에 자, A2 교집합 A12는 뭐라고 써야 돼? A12라고 써야지. 자, A4 합집합 A36은 뭐라고 써야 돼요? A4.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개념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141페이지 보세요. 141페이지. 자, A는 x 바 x는 4 이하 자연수, B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4 이하 자연수는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 합집합 B는 마이너스 2, 1, 2, 3, 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337번에 3번 A는 X바 X는 짝수인 자연수, B는 X바 X는 10 이하 자연수. 자, 10 이하 자연수.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 6, 7, 8, 90이죠. 여기에서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A가 짝수니까 10 이하 자연수 중에서 짝수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두 집합 A, B에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되잖아. 그럴 때 이 두 집합을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자는 이게 서로 멀다라는 얘기야. 관계가 멀어. 공통인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서로 소가 두 군데서 나오는데 자연수에서 나올 때가 있고 집합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자연수에서 나올 때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는 1 이외의 약수가 없어요. 공약수가 없어. 그러면 두 자연수는 서로 소라고 하는 거야. 서로 멀다. 거리가 멀어.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공통인 게 없을 때 서로 소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억은 서로 소인가요? 그렇지. 니은은 아니죠. 디귿은 아니죠. 1이라는 공통인 약수가 있단 말이야. 자, 리을. 예,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는 겹치는 게 없죠. 어, 그래서 서로 소인 것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다. 자, 339번.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소수입니다. 20 이하의 소수 그러면 2, 3, 5, 7, 11, 13, 17, 19. 그리고 A는 2, 5, 11, 17. 그리고 B는 5, 7, 17, 19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구하는 게 좋겠어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 B가 있어. 그러면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요. A 교집합 B가 뭐야? 5, 17이지? 그러면 A 쪽에는 21, B 쪽에는 7, 19.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 들어있는 게 뭐하고 뭐야? 3, 5, 7, 11, 13, 17, 19.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면 이제 이 네 칸을 다 채웠죠. 그럼 이제 구하는 것은 간단하겠지. 자, 1번. A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A 밖에 살고 있는 애들. 그러면 3, 7, 13, 19.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B의 여집합은 B. B가 이거야. B 밖에 살고 있는 애들. 2, 3, 11, 13. 자, A 차집합 B. 그러면 A에 있는 애들 중에서 B에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 A에 살고 있는 애들. 그러면 2와 11. 이렇게 되겠지? 자, B 차집합 A. B의 원소 중 A의 원소를 제외하고 B에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7, 19.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 밖에 살고 있는 애들. 그러면 3하고 13이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만 빼고 남은 거. 그러면 2, 3, 7, 11, 13, 19.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를 보세요. 144페이지.
자, 전체 집합이 9 이하 자연수야. 아, 1, 2, 3, 4, 5, 6, 7, 8, 9.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 A 교집합 B는 5, 8. A 차집합 B는 1, 6, 7. 자, 그럴 때 B를 구하시오. 자, 그립니다. U, A, B. 그러면 이거, 여기는 4개 구역만 채워주면 되지. 자, 그러면 교집합을 먼저 적어요. 교집합이 5하고 8이네.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밖에는 2밖에 없어요. A 차집합 B는 이쪽 칸이야. 그럼 여기가 167이야. 그러면 지금 몇 칸을 채웠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채운 거야. 그럼 여기 나머지는 다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는 뭐냐? 3, 4, 5, 8, 9.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찾아주면 되겠다. 벤 다이그램을 그려놔. 답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푸는 방법을 적어놔야 돼. 푸는 방법이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자, A 교집합 B가 1, 6일 때 A를 구하시오. 그러면 1과 6은 A에도 있어야 하고 B에도 있어야 해요. 알았지? 그런데 A를 보니까 뭐가 안 보여? 6이 안 보여.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2가 6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A제곱은 4니까 A는 풀마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A가 2일 때 집합 B를 구해보자. 그러면 3이 되고 2 넣으면 600이 오니까 1이 되고 2 넣으면 6이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1, 6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성립이 되죠. 자, A가 마이너스일 때 B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3이고 A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11. A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 그러면 A 교집합 B가 1, 6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2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A를 뭐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46페이지 353번을 보자. 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될 때 이게 무슨 의미냐? 자, B가 A에 포함된다고 하자. 그러면 B 있고 A 있고. 그럼 여기에서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을 봅시다. 그러면 B의 바깥하고 A의 바깥하고 어디가 더 넓어요? 예, B의 여집합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 부분집합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여집합을 붙이면은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가면 B하고 A는 누가 더 커요? B하고 A는. 그렇지. B가 크다고. 어? 그러면 지금 353번은 B가 클 때, B가 크다는 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하나씩 살펴보면 되지. 1번 A는 B에 포함된다. 맞고요. A 합집합 B는 B다.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한 개씩만 나온다고. 그래서 합집합은 B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교집합은 A 맞고 3번 자 A에서 B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 어, 아, 이 상황에서 B를 빼버려.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B차집합 A. B에서 A를 빼면 그럼 B에서 A를 빼면 이게 남는 거죠. 어.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자, 4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A의 내부와 B의 바깥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 이 부분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 자, 답은 4번이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번에는 147페이지에 356번을 보자. 자, 전체 집합은 15 이하의 소수야. 그러면 15 이하의 소수는 뭐 있어요? 2, 3, 5, 7, 11, 13.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중에서 A는 27이고 B는 33일 때 A 차집합 X는 공집합이고 B 차집합 X는 B일 때 X의 개수를 구하시오. A에서 X를 뺐더니 남는 게 없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가 어, 2랑 7을 응, 포함하고 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A가 X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B에서 X를 뺐는데 그대로 B네.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B하고 X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공통인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7은 포함을 해야 되고 33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원래 2의 6제곱인데 포함하든 제외하든 그 개수만큼을 빼라고 돼 있지.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봅시다. 자, 152페이지. 우리 특강 목표는 6일 동안에 집합 명제 함수까지 가는 거야. 함수까지. 함수 중에서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터치하지 않고 그냥 함수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집합 2시간, 명제 2시간, 함수 2시간. 어, 근데 이제 명제도 또 명제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절대부등식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함수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양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자, A차 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차 집합 A를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은 차집합이라고요. 차집합. 그다음에 이제 드모르간. 예, 이런 식으로 보통 가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집합, 여집합이면 사라지니까 이게 A 교집합 B가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 여기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여기서 이제 뭐가 공통이야? 이 교집합 B가 공통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B의 교집합으로 묶어준다고. 그럼 뭐가 남냐면 여기는 A가 남고 이 가운데 합집합이고 여기는 A의 여집합이 나와요. 그러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나요? A 안과 밖을 더해. 안과 밖을 다 더하면 뭐가 돼? 전체가 되죠. 자, 그래서 비교집합 전체. 그러면은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교집합을 시키면 작은 게 나온다고. 자, 2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괄호는요. A 교집합을 분배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B와 B 합집합 C예요. 누가 커요? B와 B 합집합 C. B 합집합 C가 크죠? 그래서 크다는 얘기는, 크다 작다는 얘기는 포항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포항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교집합을 시키면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작은 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B. 공집합은 합집합을 시키면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남냐면 A 교집합 B만 남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교집합 B하고 B하고는 누가 커? B. 그래서 합집합 시키면 큰 게 나오니까 답이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72번.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자, 그럴 때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나와. A가 있었는데 B를 드러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이 문제에서 여기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합집합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에요. A를 뺐더니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A에 B를 합집합 시키는 게 그러니까 B가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A에 포함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을 시켜도 변동이 없다는 거는 B가 원래 A 소속이었던 거야. 그러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B가 A 소속이야. 그러면 B, A, 전체. 자, 그러면 기억.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고. 니은. A 합집합 B는 A다. 네, 맞았고. 자, 디귿.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인가요? 맞아요. 네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여기야. 그런데 B의 여집합은 B 바깥이지. 그래서 그거를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자,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를 생각해보자.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그러면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고 B 차집합 A는 여긴데 그걸 합집합을 시키면 뭐 겹치는 게 원래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칭 차집합. 자, 그러면은 자,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A. 자, A 동그라미 B를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거는 대칭 차집합인데 뭐냐면은 A하고 B 전체에서 공통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라는 것은 한 번 겹친 부분을 빼시오 이거야. 전체를 한 다음에 겹친 부분을 빼시오. 그러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A는 자, A 동그라미 B가 있어. A 동그라미 B가 바로 여기 대칭 차집합 부분이야. 여기 전체에서 겹친 부분을 뺀 거. 그러면 이거랑 A를 다시 계산하셔야 A를. 그럼 A하고 다시 하면 A하고 다시 이렇게 그려서 전체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라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이걸 빼버리면 뭐가 남아? 전체에서. 자, 지금 원래 전체는 여기하고 여기가 원래 전체잖아요. 어? 거기서 겹치는 부분을 빼. 그럼 뭐가 남아? D의 일부분. 자, 그러니까 이게 1번이야, 1번. 1번이 여기잖아. 이게 1번이야. 어? 그러면 A하고, 그럼 다시 A잖아.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 그럼 뭐가 남아? B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이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라니까. 어? 다시. 아,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돼. 자, 1번이 이거 여기야. 1번. 이게 1번. 2번이 여기야. 이게 A잖아.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을 한 번에 나타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겹쳐놓고 그러면 두 번 겹치는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이걸 빼라고. 그래서 B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이거를 그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해져요, 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푸는데,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 사용법을 조금, 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번호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세 칸만 갖고 하는 거잖아. 세 칸만 가지고. 그래서 얘랑 얘랑 딱 겹쳐갖고 두 번 겹친 부분을 빼라고. 자, 이제 155페이지에 AK를 봐야 되는데요. 자, AK 문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거기 특강 2번에 1번입니다. 이거는 거기 있는 확인 문제보다 그 특강 2번에 1번을 풀 수 있어야 돼. 자, A2 합집합 A3 교집합 A4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AK 문제에서는 그 합집합의 경우에는 규칙성이 없고요.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A2 합집합 A3 그러면 이거는 규칙성이 없는 부분이야. 이게 합집합이 규칙성이 있을 때는 이 두 수 사이에
약수배수 관계가 성립이 돼서 포함 관계가 될 때 합집합도 규칙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그냥 이 자체로는 규칙성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서 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신기하게 규칙이 나오냐면 이걸 그냥 분배를 해요. 분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배를 하면은 이게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4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집합을 시키면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되잖아. 최소 공배수의 집합. 그러면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뭐야? 4. 그래서 A4가 되고 A3과 A4,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12. 그래서 이게 A12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데 바꿔놓고 나면은 4하고 12가 배수 약수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합집합을 시키면 큰 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커요?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그 AK 문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야. 그냥 두고는 못 풀어. 여기서 뭐, 이걸 원소나일법으로 써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분배 법칙 하나를 썼을 뿐인데,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는 문제로 변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159페이지에, 자, 원소의 개수 문제. 자, 383번. 80명이 있어요. 80명이 있는데, 중국어하고 일본어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중국어가 52, 일본어가 45. 자, 그럴 때,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중국, 일본, 자, 그리고 전체. 그래서 이게 이제 4칸 채우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80명이 중국어, 일본어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 그러니까 4칸 채우기가 3칸 채우기로 변한 거야. 이 칸수가 적을수록 쉽게 잘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전체는 80이고 지금 중국이 52, 일본이 45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세 칸만 잘 채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채우냐면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지금 80명이고 A가 52, B가 45야. 그러면 이걸 빼서 무조건 80이 나와야 돼, 이거는. 그러면 이걸 더하면은 97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교집합이 17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35, 여기는 28.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 그러면 여기 양쪽이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지. 예, 그래서 63.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 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벤 다이어그램만으로 풀리거나 공식만으로 풀리는 거는 쉬운 거고, 좀 어려운 것들은 두 개를 같이 놓고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한 문제만 양해 좀 구하자고. 숙제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 네. 야, 그 여섯 번 만에, 이게 끝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 함수까지 끝낸다고. 그러니까, 예. 함수까지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246쪽까지 가야 돼. 자, 거기 386번. 이제 이거는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라고. 자, 40명이 있는데, 없었습니다. 설악산이 25명이고, 그 다음에 지리산이 18명이야. 그럴 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죠. 자, 전체는 40명이야. 설악산이 많아요? 지리산이 많아요? 알았어. 그러면 설악을 크게 그리세요. 그래야 이게 이해하기가 좋아. 자, 그래서 여기 25, 여기 18. 알았지? 그러면 모두 가본 학생은 어디를 말해? 가운데. 여기, 그렇지. 이 교집합을 말해. 그러면 이게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건 이게 가변이란 얘기잖아. 변동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변동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겹친 부분을 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리를 서랍 안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 겹친 부분이 최대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는 이거는 뭐 생각하기가 쉬워. 자, 이제 최소를 구해야 돼. 최소를. 그럼 최소를 구하려면 여기가 적으면 되니까 최대한 밖으로 꺼내버리면 되잖아. 완전히 꺼낼 수 있으면 완전히 꺼내버리면 최소가 0이 버리면 제일 적잖아요. 그런데 설악과 지리를 더하면은 43이에요. 전체는 40명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 못 꺼낸다는 얘기 아니야. 중간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최소가 얼마라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최소는 요 합에서 이 합집합을 뺀 것이 최소가 된다고. 자, 그러면 숙제는 연습 문제 스텝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2페이지, 393까지. 음.